그래서 오늘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왜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깊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깜놀했습니다. 깜놀. 뭔지 이제 보게 되면 오전이에요. 오전 기준으로 이제 연결 선물 지수가 247.05라는 데 위치하게 됐어요. 이 대형주를 사고 팔고 함으로써 이 연결 선물 지수를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이 지수가 여기 이제 베팅판이에요. 베팅판 여기 있냐 어디로 가냐에 따라 어디로 올지에 따라 이 베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베팅한 구간으로 돈을 들여서 대형주를 사고 팔므로써 지수를 그곳으로 움직여 가게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베팅을 해 놓은 곳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베팅을 해 놨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주가 지수를 움직여 가는 곳은 자금력이 가장 약한 수급 주체 개인이에요.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여기다가 이제 베팅을 해 놓게 되면 자기가 대형주를 사고 팔므로써 외국인과 기관하고 맞서서 수급에서 이겨서 지수를 그쪽에다가 가져놓는다 치더라도 얘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개인은 사놓고서는 누군가가 여기까지 지수를 밀어주길, 누군가가 여기까지 지수를 올려주기를 기다리지만 그 누군가는 바로 거대한 자금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왜 개인 돈 벌려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지수로 가겠습니까?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 있는 것은 한 놈만 패요. 가장 약한 놈 한 놈만 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탱이가 파란 놈, 파란 숫자만 찾아서 패요. 뭔 말인고 하니 지수가 247.05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이 세 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위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한 놈만 패요. 개인만 패요. 개인의 포지션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한 게 요거예요. 파란 숫자만 패요. 이 파란 숫자는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은 뭐냐면 이 빨간색 숫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베팅을 했는데 이 주가 지수 자체가 경합이 벌어져 갖고 자기가 베팅한 데 말고 다른 데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면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게 빨간 숫자예요. 파란 숫자는 여기에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성금을 받아가요. 현금으로 성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빨간 숫자와 달리 손절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도 만기일까지 가게 되고 이런 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되는 게 이 파란 숫자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한 놈만 패고 개인만 패고 개인의 파란 숫자만 패게 돼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개인은 여기도 파란 숫자 여기도 파란 숫자예요. 그럼 외국인은 왔다 여기입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서 얘를 이제 집중적으로 패게 되고 이러한 논리는 원유가 마이너스건 김정은이 죽었던 살았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베팅판에 돈은 다 들어가 있는 중이고 이 돈을 더 들여서 이 베팅의 판을 어디로 이제 굴러가게 만들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다 또는 김정은이 죽었다 그러면 밑으로 빼야지 되는데 밑에는 외국인은 여기까지는 안 온다에 베팅하고 돈을 받아갔어요. 베팅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게 돼도 주식시장은 계속 반등이고 이와 같은 논리로 계속 반등이고 김정은이 죽어도 이 베팅판에 따라서 그냥 갈 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갑자기 나타내게 되더라도 베팅판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반영 안 한 채로 가게 돼요. 그것을 반대로 신문사 또는 증권사들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말로서만 설명 가능한 이유를 달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베팅판이에요. 베팅판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5에서 247.5 미만 얘네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 시점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파란 숫자들이 적어져요. 즉 파란 숫자들은 손절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한대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지수가 여기 구간에 와 있으니까 다른 개인들이 야 지수가 여기 와 있네. 지수가 여기 있으면 돈을 벌 거야. 빨간색 숫자 얘가 진입하게 되면서 종합으로는 파란색 숫자가 작아지게 돼요. 그럼 외국인은 또 개인이 와갖고 돈 먹겠다고 또 여기 달라붙네. 지수를 움직여야지. 바로 위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파란 숫자
659 계약이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지수를 위로 올려서 장이 마감하게 돼요. 여기에는 김정은이 죽었든 말든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든 말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또한 3월 20일 이후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는 것은 4월부터 멈춰서고 있는 중이고 세계 경제 표준 미국이 멈춰서게 돼요. 중국의 공장을 가동해도 사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제가 멈춰섰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반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이 1개월과 3개월마다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한머니들은 변동성으로 수익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방향성을 압도하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세 번째는 마지막은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3월 20일 이후 상방 포지션으로 반등이 지속되는 국면이다. 다만 템포 조절이 진행되고 있다. 상방으로 가더라도 일정 기간 하방으로 밀어줬다가 공포심을 만든 다음에 다시 위로 가고 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가 넘는 시작 가격으로 진행이 돼서 장마감에는 1% 마이너스 1%로 마감이 됐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주요한 언론들은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다. 김정은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위기설을 퍼뜨렸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팅판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 남은 것은 더 추가로 돈을 들여서 지수를 위로 올려서 자기가 베팅한 곳으로 가져가느냐, 밑으로 내려서 밑에 베팅한 곳으로 가져가느냐, 그 문제만 남았고, 외국인은 한눈만 팬다.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하는 얘가 위치한 곳이 지수가 갈 곳이다. 그래서 장마감에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많은 곳을 찾으면 되겠네요. 아우 쉽네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외국인도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했어요. 그럼 여기로 가져가는까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는데 외국인이 싫어하는 게 무임승차예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지수를 움직이는데 개인이 돈을 벌겠다고 들러붙으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에는 지수가 이 위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여기에다가 지수가 위로 오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어마어마한 개인들이 붙어 있는 중이에요. 외국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러한 개인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구성 관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일정 기간 현재의 주가 수준 정도 또는 245에서 250 밑에 구간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옵션 시장의 베팅은 바뀌어요. 매우 자주 바뀌고 심지어는 만기 일에도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지만 옵션 만기일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코스피도 여전히 3월 20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것으로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한 오늘은 이제 꽤 길게 진행이 됐고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밤을 잊은 그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